리츠회사를 설립하고 그러고 나서 영업인가를 받고 또는 영업 등록을 해요. 인가냐 등록이냐. 그러고 나서 최저 자본금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고 난 이후에는 현물 출자를 받을 수가 있다. 자, 설립을 할 때는 주식회사 형태로만 해라 그랬습니다. 우리 상법에서 회사 형태가 5가지가 있는데 유한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뭐 그런 거 안 된다. 주식회사 형태로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설립 방법으로는 발기 설립이다, 모집 설립이다. 모집 설립을 하지 말아라. 발기 설립을 해라 그랬습니다. 이때 모집이라는 말은 뭘까? 주주를 모집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러면 발기 설립할 때 발기라는 말은 뭘까? 출발하는 사람들을 발기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발기인들이 내놓은 돈만 가지고 그 돈만 가지고 설립을 해라는 거죠. 발기인들로만 주주를 구성하고 발기인 이외의 주주는 모집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러면 설립자본금이 소액이란 소리일까? 거액이란 소리일까? 소액이란 소리죠. 설립자본금이 만약에 거액이라면 주주를 모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설립자본금을 소액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얼마? 5억, 3억, 3억 이렇게 해놨어요. 자기관리 리츠회사는 설립자본금이 5억, 위탁관리 리츠 3억, 기업 구조조정 리츠 3억, 533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5억 이상, 3억 이상 이렇게 되면 설립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옛날에 법으로는 더 큰 금액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 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주주 모집할 수 없느냐? 영업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또는 영업을 등록하기 전까지는 주주 모집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설립할 때도 하지 말고 설립한 이후에도 주주 모집하지 말아라.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는 하지 말아라. 이때 영업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 영업은 임대업이나 개발업입니다. 주주들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임대업이나 개발업을 하겠다.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있어요. 근데 가장 주된 것이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과 개발업인데, 임대업은 뭐죠? 헌거 부동산, 헌 부동산을 매입을 해가지고 임대업 하겠죠. 근데 이제 개발업은 새 것을 만들어내는 활동이잖아요. 근데 인가가 까다로울까? 등록이 까다로울까? 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인가가 까다롭고 등록이 훨씬 쉬워요. 또 인가라는 것은 인가권자의 재량권이라는 것이 있는 인가가 있고, 좌우지간 자기관리 리츠는 영업인가입니다. 위탁관리 리츠는 등록, 기업구조조정 리츠도 등록이다. 옛날에는 다 인가였으나 최근에 법을 개정해서 저 둘이는 이렇게 등록으로 바꿔놨어요. 자, 영업인가 받고 나서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을 몇 개월 준다 그랬어요? 6개월. 그래서 6개월을 줄 테니 6개월 이내에 최저자본금을 70억, 50억, 50억 원을 확보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거액이 됐죠? 아까는 소액이었으나 결국은 거액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거액을 만들기가 더 쉬워요. 처음부터 거액을 하려면 어려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의 도장이 꽝 찍혔잖아요. 그죠? 인가나 등록증에. 그러면 주주들이 신뢰감을 가지고 그 회사에 주식을 매입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거액을 만들려면 주주를 모집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주 모집은 언제 한다? 영업인가 전이나 영업인가 등록 안
되기 전에는 안 되고 그걸 받고 나서 최저자본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그동안에 많이 출제됐었어요. 근데 올해는 시험 출제를 요것으로 하시라 이거예요. 자기관리 리치는 인가, 나머지 둘이는 등록. 이걸 꼭 시험 준비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저자본금이 확보된 이후에는 현물 출자를 받을 수가 있다. 이때 현물이라는 것은 뭘까? 앞에는 전부 다 현금이었거든요. 70억 원, 50억 원 할 때는 현금이었지만 현물은 토지나 건물 같은 걸 내놓고 주식을 가져갈 수 있다 이거죠. 주주가 주식을 받아갈 때 현금을 내놓은 게 아니라 저렇게 토지나 건물을 내놓고 주식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권리, 부동산 관련 무슨 권리들도 현물로 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도, 뭐 100억 가능할까? 200억 가능할까? 이 금액은 리츠회사 각자 판단에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규제가 있었으나 규제를 없애버렸어요. 그 현물 출자 한도에 대한 규제는 법적으로는 없어졌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법적 규제가 있는데 현물 출자를 하고 나서 2년이 경과되면 주식 보유 비율이 50% 이내이어야 되니까 처음에 현물 출자를 너무 큰 걸 했어요. 예를 들어서 땅을 1,000억 원짜리 땅을 내놓고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자. 그러면 1,000억 원짜리 땅을 주주가 내놓고 주식을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1,000억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주식 보유 비율이 50%를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막 출자할 때는 괜찮다. 현금이라면 막 출자할 때부터 50%가 넘어가면 안 되지만 현물 출자는 막 출자할 때는 50% 넘어가도 괜찮아요. 단 2년이 경과되면 주식을 반드시 매각해서 50% 이내로 맞춰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겨보시면 84쪽 84쪽의 두 번째 줄에 투자 대상, 주주들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어떤 자산에 투자하느냐, 투자 대상이 되는 자산인데 모든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개발 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다. 근데 기업 구조 조정용 부동산이란 말 나왔죠?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이란 뭐냐? 채무 상환용 부동산을 말합니다. 채무 상환용 부동산을 말한다. 자, 주주들이 주식을 매입하고 리츠회사의 주식을 샀겠죠. 주식을 매입을 하고 주식 발행액만큼 돈이 흘러 들어갈 겁니다. 그 돈을 받아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했겠죠. 그러면 투자했으니까 저 부동산, 이 자산의 종류 중에 이 부동산 소유권이 리츠회사에게 들어오겠죠. 근데 이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인가 봤더니 A라는 백화점의 부동산이더라. 그런데 이 A라는 백화점 부동산은 지금 A라는 백화점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었는데 이 백화점이 부채가 많아서 빚이 많아서 경매 넘어가기 직전에 리츠회사에게 이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주식회사는 매도 후에 임차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에는 그 부동산을 샀잖아요. 그러면 매수 후에 임대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백화점이라는 주식회사가 은행빚 50억을 못 갚아서 지금 경매 넘어가게 생겼는데 빌딩을 팔았더니 300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250억이 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백화점 빌딩 팔아가지고 채무 50억을 채무 상환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동산
부동산 팔아서 빚 갚았다. 그런 부동산을 기업 구조 조정용 부동산, 기업 구조 조정용 부동산에는 내용이 많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채무 상환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기업 구조 조정한다 그랬잖아요. 이 기업은 리츠회사가 아니라 백화점이랍니다. 백화점이라는 기업이 재무 구조를 조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백화점은 이제 재무 구조상 빚이 없어진 거죠. 그런 부동산을 기업 구조 조정용 부동산이라 부른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임대인이 됐으니까 임대료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임대 수익이 들어왔다 칩시다. 임대 수익이 110이 들어왔다. 그러면 경비를 썼더니 10이라는 경비 지출이 일어났다. 그러면 배당 가능한 금액은 100이지요? 그렇죠? 110 벌어서 경비로 10을 지출했고 100은 배당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90% 이상을 주주들에게 배당해줘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주주들은 배당 소득을 받았기 때문에 주주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야 돼요. 주주들이 받은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야 된다. 그런데 이 리츠회사가 만약에 명목회사라면 이 법인소득세를, 우리나라 말로는 법인세죠. 법인세를 면세해 주겠다. 자, 누구만 소득세를 내요? 주주들의 개인 소득세. 주주들의 개인 소득세는 납세해야 되지만 리츠회사는 주식회사라는 법인인데 법인 소득세는 감면받을 수 있다. 모든 리츠회사가 다 그런가요? 아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 맨 밑에 84쪽 맨 밑에입니다. 맨 밑에 법인세 찾았습니까? 큰 박스의 마지막에 법인세. 누구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공제받을 수 있어요? 위탁관리 리츠와 기업 구조 조정 리츠는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단 자기 관리 리츠에서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얘들은 페이퍼 컴퍼니라고 그러세요. 즉 명목회사. 명목회사는 상근하는 임직원이 없는 회사잖아요. 그죠? 그 애들은 법인세를 이렇게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방금 명목회사라는 말을 했죠. 명목회사라는 말 뜻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상근하는 임직원이 없다라고 했어요. 본점 이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법인세법에서 이런 명목회사들, 즉 상근하는 임직원이 없는 회사들이 어쩌고저쩌고 조건을 갖추면 법인세를 공제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서 회사 형태를 보면은 아까 자기관리 리츠는 상근하는 임직원이 있다 그랬죠. 근데 위탁관리 리츠와 기업 구조 조정 리츠는 상근하는 임직원이 없다. 이런 회사를 명목회사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탁관리 리츠와 이 기업 구조 조정 리츠는 누가 일을 할까?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상근하는 임직원이 없으니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일을 할까? 일을 전부 다 남에게 맡기는 거예요. 지네들이 해야 될 일을 전부 다 남에게 맡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얘들은 전부 다 업무를 위탁합니다. 자산관리. 자산관리는 누구에게 일을 맡길까? 자산관리 회사에게 그 업무를 맡길 겁니다.